다른 학원에 보면은 쉬는 시간에 먹는 걸 이만큼씩 싸오셔가지고 저분 아마 먹으러 학원 오는가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방보다 이렇게 이 도시락이 더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도 항상 다 먹고 나서 입맛 없다 그래요. 항상 입맛 없다 그래요. 그럼 입맛이 있으면 어느 정도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259페이지 그 지정 제한은 가장 복잡한 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걸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법조문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행자가 되려는 될 수 있는 사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요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행자는 될 수 있지만 지정 제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X, 지자체 X, 조합 X. 세 명은 시행자는 될 수 있는데 지정 제한은 못해요. 요 세 명을 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 국가, 지자체, 조합 세 명을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국가나 지자체가 왜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지가 지정하면 돼. 뭐가 아쉬워서 제한하겠어, 그렇죠? 제가 도시개발 공부하다 뭐 모르는 게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달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말지, 그렇죠? 물어볼 사람 물어봐야지,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한테 제한을 하겠어? 지네 지정하고 말지, 그렇죠? 예. 근데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조합.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은 태어나질 않았어요. 아직 실체가 없어. 그래서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난 적이 없다고 지정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을 제한할 때요. 국토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지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우리 불안한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 우리 민간 시행자 중에 한 명은 제한 못한다 그랬죠? 조합. 그래서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는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장난삼아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삼아. 예. 그 장난삼아 지정을 제한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한을 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건설회사가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테마파크가 들어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을 제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한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라는 거예요. 총수 2분의 1은 안 나와요. 예. 네 번째. 도시개발 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제한할 때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 그럼 여러분 제한을 받는 일이요. 귀찮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제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거기 어디더라? 저기 독산동인가 거기는요. 경기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단지 절반은 서울 시민이고 절반은 경기도민이야. 서로 지방세를 걷어가려고 서로 자기 관할이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절반은 경기도, 절반은 서울시 독산동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 그래. 예, 지정 제한할 때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법 조문에 써놨어. 가장 큰 면적으로.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에 제출해야 돼요. 지역에 제출. 제안서를 갖다가. 그래서 서로 안 받으려기 때문에 법에 써놨어요.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그 시군구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나왔던 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강북구하고요 성북구를 갖다 나누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장위동 가는 길인데요. 거기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부딪힐 때는요 성북구 쪽에 가까운 차선에서 부딪혔는데 사람이 떨어질 때는 강북구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찰서 우리 관할 아니라는 거야. 귀찮으니까. 부딪힌 데는 성북구와 가깝고 사람이 떨어진 곳은 강북구와 같지 않은 서로 아니라는 관할이. 예. 그래서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에 제출해라. 그 다음에 5번째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정 제한에 대해서는요.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요. 수용 받아들일까 여부를 통보해 줄 때는요. 그 기간이 1개월 내요. 1개월 내에 통보해 주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 통보 기간을. 예. 6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분을 일부를 지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야. 이 6개만 기억하면 돼. 6개만. 지정 제한 한 문제 맞춰요. 자, 그러면 259페이지 보세요. 법조문이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는지. 자, 지정 제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또는 위시행자 1번부터 10일까지 해당하는 자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 3명이 빠져 있어. 국가, 지자체, 조합이 빠져 있어. 칠판에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책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읽으면 돼.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1번 지정 제한할 때는요. 제한서를 여기 제출하고 2번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는 가장 큰 행정구역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학습 보시면은요. 민간시행자, 그렇죠? 민간시행자.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제한의 수용 여부 1개월 내에 통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이내 범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죠. 예. 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 동의. 요 뒤에 다시 문장이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 7부터 10일까지 이게 뭐냐 그러면요. 민간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시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지금 보지 않고요. 가로 3번에 비용 부담 나왔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예. 오른쪽에 3번의 위탁은요. 제가 드리는 설명만 듣고 이해가 되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철도나 항만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웬만한 시행자는 이런 거 건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나머지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철도나 항만 같은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좀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탁하는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지정권자한테 그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을 다 위탁하면 시행자가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시행자.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요, 그 음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 몇 가지만 도와주면 자기 음식 하겠다 그러는 대부분에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다 썰고 갖다 붓고 뭐 다 끓이고 다 해. 하겠다는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 범위는 단 지정권자가 이제 다 제한하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문장만 한번 읽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년을 시험 보면 8번 정도가 나오는 게 도시개발조합이고요. 예. 거의 뭐 매년 나오는데 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겠냐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못 모르고 뛰어내린다 그랬어. 창문 열고.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때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 예. 예.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그 창문이 폐쇄가 돼 있어가지고 못 뛰어내려요. 예. 예. 뛰어내가지고.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이렇게 나왔죠. 예. 조합 설립 인가 해가지고 도시개발조합 파트는 칠판에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은 제가 밑줄만 쳐드릴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때 토지 소유자는 시행사가 아니야. 단순한 땅 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공법에서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원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꼭 예외가 있죠. 경미한 사항 변경은요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인가 안 받고 경미한 사항이 박스에 2개가 나오잖아요. 1번이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만 하면 돼요. 이게 나온 이유가 주된 자가 붙었는데 경미해. 자, 주된 자가 붙었는데 경미하다고. 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조합 설립 동의 요건. 그러면 우리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 첨부해야 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면 이 동의 요건 아까 나왔었죠. 똑같은 게 2번 나와요. 아까 어디서 나왔었나?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또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안 나.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게 한 번 더 나온다고 똑같은 게. 예. 그 다음에 동의 철회가 나왔죠.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자 수에서 제외. 동의의제.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예외 있음. 자, 조합 설립 등기. 인가 받고 30일 내 설립 등기해야 돼요.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 성립. 조합의 구성, 조합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란. 이때 토지 소유자 우리는 당연조합원이라는 말을 써요. 당연조합원 그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때 토지 소유자 당연조합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 제출했잖아요. 이때 반대한 사람도 있다고요. 반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이 되면요. 무조건 조합원 강제 가입이야. 무조건 당연히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쪽에 사고를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될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조합 설립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대하면 자기가 조합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다른 데는 다 그래.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나 반대하면 조합은 안 돼. 근데 도시개발 조합만큼은요. 반대해도 조합이 성립되고 나면은 조합원이 돼 강제로. 예. 왜 그 사람 땅만 빼고는 도시개발 사업 못 하잖아요.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기 보시면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 그러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X 그게 나왔었다고. 그래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돼요. 반대했더라도 3분의 2, 2분의 1만 넘었으면은. 그 다음에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는데요. 2번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 3번 겸직 금지. 4번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오는데 민법은 개정이 됐지만요. 공법은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민법은 뭐 피성년 후견인 그러지만 도시개발법은 그대로 금치산자예요. 예.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 복권 안 된 자, 3번 금고 이상 점점점. 그런데 여기 5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나중에 약간 맛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해요. 다음 날 밑줄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선고는요. 가정법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가정법원에서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 임원이 도장을 막 찍는 거예요. 야, 너 피성년 후견인이잖아. 너 금치산자잖아. 왜 도장 찍어? 도시개발법 조문을 보세요. 그러는 거야. 봤더니 다음 날부터 있거든. 예. 다음 날부터니까 저는 내일부터 자격 상실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금치산자야. 와, 예. 그래서 마구 찍는 거지. 그날 밤 12시까지 찍는 거지. 예. 그럼 왜 다음 날을 썼는가? 우리 법 조문에서 다음 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것도 무심코 다음 날 써버렸어요. 법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결격 사유는요. 다른 법은 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그날부터 자격 상실인데 도시개발법만 다음 날로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무심코 다음 날 써놨어. 무심코. 예. 가로 3번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보세요. 1번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열권을 갖는다. 땅 10만 평 가진 사람도 한 표, 30평 가진 사람도 한 표야. 평등해. 다만 다른 조합원 땅을 샀을 때는 그 사람 투표권 한 표는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3번 보시는데 2번, 3번 보시고 4번 공유자는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는데요.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조합원 환지계획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규모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차별이 많았으면은 법에다가 아예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써놨을까요? 얼마나 차별이 많았으면은. 그래서 똑같이 한 표다 보니까요. 10만 평 가진 사람도 한 표, 땅 30평도 한 표니까 30평 가진 사람이 마이크 잡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용 부담은 면적에 따라서 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 한 10,000평 가진 사람이고 30평 가진 사람이 마이크 잡고 떠들면은요. 1번 그 자리에서 들어준다. 2번 그 사람만 두고 다 나간다.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거든 실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소규모 공법 득점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예. 차별하지 않아서요. 뭐 40점 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저는요. 예. 제가 싫어하는 사람 공법 100점 맞는 사람 섬찟합니다. 예.
강남 부동산 회사에서 공법 90점 이상자는 뽑질 않아요. 예. 아주 결과가 안 좋아요. 6개월만 지나면 그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금방 다 배우고요. 갑자기 부모님이 위독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전별금을 줘서 보냈는데 한 달 후에 건너편 경쟁 회사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 회사에 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다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대각선에 있는 회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머님 위독이었다 이번 아버님 위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개업해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이렇게 망해요. 예. 예? 아, 그게 업계에 소문 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일은 아무도 같이 하질 않아요. 부동산에 거래를 안 해요. 예. 그게 소문 나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요. 예. 근데 일단 다른 회사를 다 망가뜨려 놓고 본인도 같이 망하거든. 예. 그런데 한 공법 60점에서 한 65점 정도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선호해요. 시키는 일은 해요. 근데 독자적으로 회사의 노하우를 배워갈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 근데 60점이 안 되는 한 50점 정도면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 하거든. 그래가지고 면접 볼 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뭐 중개법 이런 거 안 물어봐. 중개법 안 물어봐. 예? 민법, 개론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부동산 공법 몇 점 맞았는지를 다른 거 물어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어본다고. 예. 별 중요하지 않게 물어봐야지만 사람이 바른 말 할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슬쩍 물어봤는데 55점 그러면은 글쎄 그런데 60에서 60 한 5점 정도 그러면 시키는 일은 잘하고 단지 회사의 노하우를 배워서 독립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한 자기는 자랑스럽게 95점 무조건 낙방이야. 예, 낙방. 예. 그래서 예전에 15회 시험 때요. 그때 1000명 합격할 때 26만 명시에 1000명 합격할 때 그때 합격한 사람 너무나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저기 강남의 부동산 회사에 면접 보러 갔거든요. 다 떨어졌잖아. 예. 세상에 26만 명시했을 때 1000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거든. 예. 절대 합격 안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재시험 때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다 붙었어 나중에. 예.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겁난다니까. 예. 섬찟해. 예, 섬찟해. 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법 득점 잘하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한다. 우대한다. 단 지나치게 소규모는 안 돼. 지나치게 안 돼. 우대한다니까요. 예, 우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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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소규모예요. 예. 조금만 이렇게 늘리십시오. 몸무게는 늘리지 말고 이 점수를 늘려줘야 돼. 점수를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예. 이상하게 점수는 안 늘고 몸무게가 늘어나. 예. 자, 그래서 이거 5번 지문 역시 시험에 나왔겠죠? 예. 조합은 법인격, 명칭은 조합이지만 성질은 법인이에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 인가 받았을 때 아니라 등기할 때 성립합니다.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그 뒤에 보면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5번에 조합의 경비 부담 1번, 2번, 3번 부가금 연체료 부담시킬 수가 있고 4번 강제 징수를 하고 싶지만 조합은 민간인이에요. 대한민국 법은 민간인이 다른 민간인을 강제 징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징수를 강제로 하고 싶으면 위탁하는 수밖에 없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거저 위탁해 주는 게 아니라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 수수료로 지급해야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 있었습니다. 2억을 징수했다. 얼마를 위탁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가? 얼마? 이걸 틀리고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계산 문제 안 가르쳤잖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2억의 4%가 얼마야? 8천만 원 쓴 사람도 있고 400만 원 쓴 사람도 있고 다 틀렸어요. 이거 8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절반이 틀리더라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거는. 예. 4%. 조합 임원의 직무 1번 조합장, 조합대표 나왔죠? 2, 4, 3번의 감사.
4번이 시험에 계속 나오죠. 4번은 민법의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나오는 거예요. 민법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공법에 나오는 거라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원래 민법 일반 이론에 따르면 다른 이사가 그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감사가 나온 거야. 감사 대신에 이사로 나와요. 조심해야겠죠. 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요. 감사가 대표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민법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 민법 다 들어봤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보통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요. 자기가 조합장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납품 업체를 하나 설립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건데. 그래가지고 이 규정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리가 없지, 그렇죠? 예, 실제로는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납품 업체를 하나 설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겸직 금지 오른쪽에 총회 의결사항 나오고 8번의 대의원회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 기간이에요. 다음 2번 10% 이상으로 하고요. 3번 대의원회는요. 밑에 박스에 쭉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원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대의원회가 대행하지 못하고 오로지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밑에 나와요. 그럼 이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위에 박스에서 우리 밑줄을 치겠습니다. 1번의 정관 변경 밑줄 치세요. 이거는 대의원회가 못하고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1번의 정관 변경.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실시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한 문장 중에 개발계획만 똑 띄어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이에요. 그거는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6호에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9호에 조합 임원 선임이 있고요. 예. 10호에 조합의 합병 해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만이 하는가? 총회만이 하는 거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는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예. 올해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실시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은 몇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작성자. 누가 작성하는가? 시행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가권자. 누구에게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가? 지정권자.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시 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포함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은 건물을 짓겠다는 말이 무조건 나오겠죠.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라. 왜? 만약에 실시 계획 작성 따로 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따로 하면요.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거든. 그래서 실시 계획 안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실시 계획의 지위.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이야. 이게 예전에는 개발 계획에 부합하게 작성이었는데 부합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부합을 맞게로 바꿨어요. 맞게. 예. 맞아야지. 예. 맞게 작성하지. 맞게. 예. 웃겨 죽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률 용어가 어려운 게 당연하지. 그러면 법률 용어를 갖다가 풀어서 쓰라 그러면 법률 용어가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있으면 인가고시의 효과. 첫 번째, 실시계획 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 예를 들면 기반시설의 설치가 포함됐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허가 등의 의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6페이지 가로 1번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작성 지구 단위 계획 포함 나왔죠? 밑에 인가권자 지정권자가 인가를 받는데요. 예. 오른쪽에 가로 3번 의견 청취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 나와 자기보다 계급 낮은 자의 의견 듣는다는 거니까 읽어주시면 되고요. 맨 밑에 가로 2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결정돼 있는 사항과 다르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을 우선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가로 6번에 농지 전용 허가 등 있죠? 이거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로 농지법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볼 거예요. 4번에 중개사가 공사 감리하는 경우 있나요? 없어. 감리자 지정을 지정권자가 한다 정도만 보시고요. 감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271페이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나오죠? 자, 시행 방식. 요거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시행 방식은요. 네 번째가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요.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은 첫 번째 사업 시행 방식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이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사업 시행 방식의 구분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요. 예. 도시개발법은요 목차를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하기 편한 게 이 도시개발법 조금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목차를 외워서 그 목차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기억이 나면은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 다 쓰고 있잖아. 목차.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법대 다닐 때는 우리 그냥 입학해서 민법 총칙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 성경 베껴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심하면은 민법 조문 이렇게 썼어 그냥 이렇게 예, 다 한자로. 예, 책이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민법.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한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문이 번호도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125조 표현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 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조문하고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매일 썼어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안 까먹어. 여러분이 20분만 지나면 까먹거든. 예. 그래서 자기가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목차를 기억하면은요, 이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 목차를요. 우리나라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이제 이 구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분. 자, 사업 시행 방식의 구분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수용 사용 방식.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편의상 수용 방식이라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을 바꿔주는 거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섞어 사는 거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분할하지 않고 미분할해서 혼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장점하고 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기출 문제에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자, 수용 방식의 장점은요. 요거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에 유리하다. 대규모 사업의 집단적인 조성. 그다음에 절차가 신속해요. 신속.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한테 수용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받아서예요. 시행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그 다음에 다 언제까지 이주를 시켜요. 사람 다 나갔죠? 그럼 이제 때려 부십니다. 부시고 땅 갈아엎고 깨끗하게 대지를 조성해서 그 대지가 필요한 건설회사 등에게 돈 받고 공급합니다. 이 대지를 산 건설회사가요. 이제 아파트, 상가 등등을 짓고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등등이 도로, 학교, 도서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입주하면은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신속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요. 자,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이 환지 방식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요거 단점. 수용 방식 단점은요. 지가가 높은 지역.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게 곤란해요. 땅값이 높은 지역은 곤란하다. 왜? 수용 보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 수용 방식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땅값 엄청 비싼 곳에서 수용 방식 하니까 결국 보상금 60조 원을 60조는 공이 몇 개 붙는지 쉬어보지도 못했는데 60조 원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사업 망했죠. 그러면 환지 방식의 장점 바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유리합니다. 높은 지역에서 유리하다. 그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요. 종전에 낡은 토지 100평을 가진 사람한테 한 50평 정도를 떼어내고 깨끗한 땅 50평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50평은 떼어가서 뭐 하는가? 도로, 학교, 공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떼어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 수용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거 복잡합니다. 지연되니까 어떤 분이 몇 달이나 지연되냐 그러는데 기본이 한 10년 걸려요. 예. 왜냐하면 서로 소송해서 고발했는데 1심 판결 나는데 한 3년 걸리고 항소심 한 1년, 4년 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한 5년 걸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 소송하고 그렇죠? 고소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 걸리고 지연되고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장점하고 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네 문제, 기출 문제.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입니다. 그대로 두고 해요. 그럼 여러분 먼저 여쭤볼게요. 수용 방식에서 때려 부시는 토지와 건물은 자기 건가 남의 건가? 자기 걸 부시는 거고요. 환지 방식에서 부시는 토지와 건물은요. 남의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이 더 복잡하겠어? 남의 거 복잡한. 그래서 환지 방식이 복잡해요. 수용 방식은 자기 거 부시는 거야 시행자가. 절차가 간편하다고요. 내 거 부시는 건 간편한데 남의 거 부시는 것은 아주 복잡해. 예, 남의 거. 예. 자, 그래서 요거 구분은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로 이사 가서 산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와 환지 방식 만들어진 신도시 어느 쪽이 여러분이 살기 좋으실까요? 수용 방식. 우리 수용 방식으로 만든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지역 사람일까 외지 사람일까요? 외지 사람.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여러분이 살기 좋은 거야. 다 외지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두운 과거. 그래서 자기가 한 5년 만에 중개사 시험 붙었는데 5개월 만에 붙었다 그래도 다 그런 줄 알아. 예. 어두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전에 제가 저기 안산시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예전 한 10년 됐습니다.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5월 달에 어떤 누님 한 분이 민법을 80줄 맞는 거야. 5월 달에. 그 누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완전히 그냥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공부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누님은 분명히 자기가 공부 처음 한다 그랬거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5월 달에 8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월 말쯤에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그 학원에 처음 와서 5월 달에 왔는데 그 아줌마를 딱 보더니 어느 옆에 있는 학원에 자기하고 2년간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최소 3년 차인 거예요. 그러다 7월 달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7월 달에. 문제풀이할 때 처음 오신 누님께서 저 아줌마는 또 다른 어느 학원에 나하고 2년간 같이 다닌 적이 있는 거예요. 그 확인된 게 뭐야? 총 5년인 거야. 5년. 예. 나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에는 그분 붙었거든요. 붙으니까 자기 학교 학원 출신들은 다 이름을 써서 갖다 광고를 하잖아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시에 있는 학원의 합격자 명단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예. 최소한 거기도 다닌 적이 있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자에 공부 처음 한다 그러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오래 했거든요. 또 우리 요즘에는요 공부 처음 한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으로 이미 1, 2년 하다가 진도 안 나가니까 학원에 오시는 분이 학원을 처음 다니신다 그러더라고. 예. 학원을 처음 다니는 거야, 학원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순수한 초보들이 충격받는 일이 많은 거야, 충격받는 거. 내가 이 받은 충격이 뭐냐 그러면 한국등산학교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암벽 등반하는 데 있어. 한국등산학교가 71년도가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공고 뜬 거예요. 밑에 모집 대상 초보자 가능하다 돼 있어. 초보자라고. 난 초보자거든. 평생 등산이랑은 관악산, 산막사까지 하고 아차산밖에 안 가본 사람이에요. 2번. 최근 10년간 2번 갔어요. 근데 보니까 초보자라고 돼 있어. 초보자도 할 수 있다고 전화해봤어. 그랬더니 거기 사무국장님이 초보자도 가능하다는 거야. 믿고 갔거든요. 그래서 50명에서 이제 있는데 가보니까 저만 혼자 초보자인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요. 보니까 등산 경력이 10년 이상씩 다 되는 분인데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몇 번 돈 사람. 100대 명산. 지리산 종주를 몇 번 하신 분. 뭐 해가지고 야매로 암벽 등반 하시다가 정식으로 배우는 분들인데 나만 진짜 생존 거야. 진짜. 나는 가서 나는 처음부터 걷는부 가르치는 그게 아니야. 첫날 가자마자 암벽에 매달리래. 가자마자 매달리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하늘 노래 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6주간 1박 2일로 6주간인데 5주 차에 인수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딱 봤는데 사람이 다리가 후들거려요. 봤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이 에베레스트 정복하신 분인데 앞에 가시는 분, 두 분, 앞에 가는 분이 뒤 밑을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이렇게 기어 올라오래. 자기가 바른 데만. 그래서 해가지고 아침밥 먹고 점심 먹기 직전쯤 되니까 중간쯤 올라갔어요. 밑에 보니까 까마득해. 웃으면서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다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점심 먹을 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는 내려오는 건 편해요. 정상에서는 줄 타고 쭉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요즘에 공부할 때 이 고비가 와요. 자, 2월 달 됐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 포기하는 게 더 힘들어. 이제는 산 중턱이 온 거야.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돌아가기 더 힘들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후퇴라는 게 없어. 그런데 막막해 보이는데요. 여기 밟으라면 밟고, 예, 여기 땡기라면 땡기고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초보였는데 예,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이 지금 우리 3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거나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나는 생초보라 가지고 처음은 다 과락이야. 근데 옆에 언니는 자기 더블이거든. 점수가 더블이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달쯤 되면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똑같습니다. 거의 결국엔 똑같아. 예,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 됐을 때는 거의 똑같아지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 왜냐하면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에 우리 명절 전 우리 마지막 명절 갔다가 못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 갔다가 명절 갔다가
1번 가정 불화, 2번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내가 꼭 아침마다 가서 이거 힘든 거 공부해야겠냐는 둥, 중개 자격증 없이 잘만 살아왔는데 꼭 필요한, 하여튼 별의별 생각해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 그렇죠? 안 아까워? 내 평생 나는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인수봉에서 사람 사고 나는 거 보고 뉴스 보잖아요. 보면서 저런 짓을 왜 하나 싶었거든. 저런 짓을 왜 하나. 예. 그날도 제가 줄 타고 올라갈 때 옆에서 한 명이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뉴스에 나왔어요. 헬기가 와가지고 50대 아저씨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기에 인수봉에서 갈 때는 항상 헬기가 떠요. 사고 난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래서 시키는데 선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고 안 나요. 내 앞에 올라가시는 분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신 여성 대장님이에요. 3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2분만 살아있는데 그 2분 중 한 분이 올라가셔요. 그다음에 내 밑에 오시는 분도 역시 에베레스트 정복하신 분이에요. 기본이 에베레스트 정복해야지만 그 선생이 돼. 기본 최소 자격 요건인 거예요. 이분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니까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명절 전이 제일 위험해. 명절 끝나고 한 사람이 폐인돼 도는 수가 많아요. 폐인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만 명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년이 있어요. 근데 명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람이 페이스를 잃고, 예?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공부 잘 안 돼요. 그러면 명절 때 아무리 잘해도 공부 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거든. 근데 좀 이제 뭐 하루만 잠시 갔다 오고 그러면 뭐라고 비난을 하다가도 공부하느라고 그랬고요. 붙고 나면은 다 이제 좋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절 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 앞으로 전진 많이 있고요. 지금 고생한 것만큼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근데 막막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에 우리 선생은요 인수봉을 뛰어서 올라가 거기를 선생님. 진짜 뛰어서 올라간다니까요. 그 어떻게 저기 보면은 그냥 무슨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가셨어요. 30년. 그러니까 다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요거 공부 좀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느끼는 것이 꼭 명절 전에 멀쩡하던 분들이 끝나고 와서 폐인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신교육을 끝냈습니다. 정신교육. 왜냐하면 그 대개 학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공법이거든. 270 주된 이유가 힘이 들어서 271페이지 보세요. 1번의 시행 방식 분류 나오죠? 3개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자, 시행 방식의 변경은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수용 방식을 쓰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땅값이 막 올라가.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 다른 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거나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어. 이게 핵심이고요. 밑에 3번의 시행 방식의 결정이 나오죠. 환지 방식 언제 쓴가? 1번 대지로 효용 증진 2번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2번 수용 사용 방식 언제 하는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혼용 방식은 섞어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겨서요.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시는데 그 위에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죠? 3번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순환 개발 방식,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5번의 임대주택도 가볍게, 6번의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냥 한번 신문 기사 생각하시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수용 방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